처음부터 봅시다. 자, 무리식이 뭐냐면요. 다음과 같이 식에 이제 근호 안에 식이 있으면 이걸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네, 끝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리식에서 파견된 게 무리함수면서 너네가 이제 무리함수를 보려면은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돼. 첫 번째, 이 무리함수라는 식이 나왔을 때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래프 잘 그리시면 끝나. 그래프 잘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실제로 이 무리함수가 유리함수보다 그래프가 약간 조금 의존도가 높아. 그래서 무리함수는 너네가 그래프를 잘 그려주셔야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겠다더라. 그래서 그래프 잘 그리는 거 연습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선생님, 무리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도대체 판단하라고 하시는데 정의역은 뭐고 치역이 뭡니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정의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역이 자 근호 안의 식을 근호 안의 식을 0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x의 값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건 집합이죠. 따라서 근호 안의 식을 0 이상으로 만드는 x 값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요. 치역은 뭐냐면요. 치역은 자 근호 안의 결과가 근호 안의 결과가 0 이상 이것을 이용한 y의 값이에요. y 값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 하나만 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y는요.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자 루트에 x-3 플러스 2라는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얘의 정의역 구하시래요. 정의역. 얘의 정의역이 뭐냐면요. 근호 안의 식을 0 이상으로 만드는 x값, 즉 근호 안의 식을 0 이상으로 만드는 x의 값이니까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에 대한 모든 정의역이 돼. 이해돼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정의역은 약간 조금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치역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잘 와닿지 않을 거야.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요. 자, 봐봐라. 근호 안의 결과가, 즉 이 근호에 대한 이 결과가요 0 이상임을 이용한 y의 값이거든. 얘가 0 이상임을 이용한 y의 값이야. 근데 봐봐라. 내가요 2를 좌변으로 넘기시면은 y-2는 루트의 x-3 되는 거 보이시지? 근데 우리 이제 루트 안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니.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y-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치역은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이렇게 무리함수 식을 보자마자 정의역과 치역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됐어? 자, 하나만 더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적으셔도 돼. 그냥 연습이니까 적지 마세요.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y는요. 마이너스의 루트 x-1 플러스 1이래. 그래서 자, 대담아. 정의역 얼마 나와? 그쵸? 네? 1보다. 그쵸?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과 같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치역은 뭐가 되냐면 이 치역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잘 봐라. 내가 마이너스 1을 넘길 거잖아. 그러면은 y-1은 마이너스 루트의 x-1인데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사실 그거 조금 하기가 까다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1-y는 루트의 x-1 되는 거 보이시지?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야겠다. 따라서 1-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연습도 할 수 있겠지. 적지 말어. 뭐하면 적어. 필요해? 필요하면 적으세요. 필요하면 적고 아니면 말고. 괜찮죠? 이게 이제 너네들이 뭐 하신 거냐면 무리함수 봤을 때 정의역 취업 파악하는 거, 네, 반절한 겁니다. 이게 무리함수의 반절이에요, 반절 진짜. 네, 자, 두 번째. 자, 이제는요, 우리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들이 과연 어떻게 그려지나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뭐 하나만 조금 봅시다. 내가 어떤 2차 함수와 무리함수와의 관계를 조금 보려고 해요. 2차 함수와 무리함수와의 관계를 보려고 해.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한 2차 함수인 우리는 y는 x제곱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y는 x제곱. 자, 그래놓고 똑같이 그래프 그려놓으세요. 똑같이 그래프 그려놓으시고, 뭐 여기는 이제 1,1이라고 다음같이 좀 정해놓겠습니다. 1,1은 따로 조금 표시 좀 해놓을게요. 1,1은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서 1,1은 내가 따로 표시 좀 해놓을게요. 자, 얘들아, 먼저 이걸 내가 하기에 앞서서 너네들 조금 말해주고 싶은 게, 얘들아, 우리가 예전에 역함수에 대해서 배웠잖니. 근데요, 마찬가지로 유리함수 때도 역함수 배우고 무리함수에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배울 거예요. 근데 역함수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정의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잃지 않아. 그러니까 쫄지 말고 한번 잘 봐봐. 내가 너희들이 이제 우리 역함수 생각해보면은 1차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그래도 꽤 구했었죠. 왜 1차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적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서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고, 이거 이제 y에 대해서 전개해줬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많이 구해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해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역함수 구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근데 2차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게,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1대1 대응을 해야 되면 얘가 무슨 함수여야 돼? 증가거나 감소함수여야 되지. 근데 봐봐라, 얘 지금 감소함수니? 아니죠. 왜?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니? 라고 하시면요, 증가하는 부분은 있긴 한데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즉 1대1 함수가 안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니. 근데 내가 다음과 같이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y는 x제곱에다가요, 내가 정의역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한번 제한 좀 해보자. 제한 좀 해보면 그 이차함수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되죠. 그럼 내가 이 함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y는 x제곱의 역함수 좀 구해보려고 해. 따라서 얘 먼저 정의역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정의역은 내가 미리 딱 정의를 조금 제한 좀 해놨으니까 정의역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치역 좀 볼게요. 유민아,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니? 치역이 함수값이 0부터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치역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인데요, 0부터 계속해서 커집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자, 그래놓고 보면 내가요, 이 y는 x제곱의 역함수 좀 해볼게요.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결국 y 대신에 그냥 내가 늘 하듯이 y 대신에 x 집어넣고요, x 대신에 y 제곱 집어넣으시면은 내가 결국 뭔 말이 되냐면 y는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x가 여기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나오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 역함수잖니? 역함수잖아. 원래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역함수에서의 뭐가 돼? 치역이 되죠.
그러니까 치역은 어떻게 돼야 돼?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돼요?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함수는 집합과 집합과의 대응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F함수 입장에서의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잖아. 근데요, 이것을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요, 얘가 뭐가 돼? 정의역이 돼. 즉, 치역에 대한 범위가 정의역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의역에 대한 범위는 역함수 입장에서의 치역에 대한 범위가 되죠. 자, 이거를 한번 고려해봤을 때요. 여기 와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중에 플러스 루트 x냐 마이너스 루트 x냐? 플러스 루트 x일 수밖에 없죠. 왜?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요. 원래는 x가 y 제곱을 만족하는 x는 뭐가 돼?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무조건 우리는 뭐밖에 안 되더라? 루트 x밖에 안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뭐냐면요, 무리 함수예요. 왜? 무리 식에다가 y 붙여준 거. 이게 무리 함수야. 자, 그러면서 내가 역함수는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y는 x를 좀 잠깐 좀 그려보시면, 그래서 내가 1,1을 좀 찍어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역함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역함수 y는 루트 x는요,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선생님, 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이미 치역이 정의역이 되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이 0,0 있잖아요. 0,0. 너네가 이 무리함수를 얘가 이제 y는 루트 x거든. y는 루트 x인데 봐봐. 뭔가 이 무리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는 이제 무리함수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거나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 무리함수가 시작되는 점이다 라고 해서 시작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가 있죠. 또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정의역의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좀 제한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무리 함수가 나왔잖니. 근데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해봐.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의하면은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차 함수는 여기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감소함수가 되죠. 그랬을 때의 역함수는 뭐가 나오겠냐면 당연히 이번에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마이너스 루트 x 나오겠지. 따라서 이 마이너스 루트 x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 좀 잘 하셔야 돼. 근데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그래프 시작하지도 않았어.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요. 대충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정도만 지금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꼭 이것도 너네가 무리함수 문제 풀다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뭐냐면 문제에 내가 지금 딱 보고 하니까 2차 함수랑 무리함수가 메인 테마잖아요. 근데 2차 함수랑 무리함수는 서로 지금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지. 근데 모든 2차 함수와 모든 무리함수가 역함수 관계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문제예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이차 함수와 무리 함수가 문제에 동시에 등장할 경우 그러면은 너네는 갑자기 문제에서 뜬금없이 무리 함수만 나왔는데 이차 함수까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의심해보세요. 뭐를? 얘네가 혹시 역함수 관계는 아닌지 꼭 의심해보는 자세로 문제를 접근하시면요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문제를 풀다가 2차 함수나 무리 함수가 동시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혹시나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진 않은지 한 번쯤은 의심해볼 만해요. 오케이? 한 번쯤은 의심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무리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ax의 y는 루트 ax의 그래프. 자, 편의상이요. 우리는 일단 a를요 양수라고 좀 고정 좀 해놓겠습니다. a는 양수라고 고정 좀 해놓을게. 자, 봅시다. x축하고 y축. 자, 우리가 먼저 이제 y는 루트 ax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그릴 건데요. 그러니까 무리 함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출발점이 있다라고 했잖아. 시작점이야, 꼭지점이. 근데 그 꼭지점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꼭지점은요. 내가 x에다가 무엇을 넣었을 때 근호환의 값이 0이 될까를 살펴보시면 x에다가 0 넣었을 때 0 나오지. 그때의 y-좌표는 얼마 나와? 0 나오죠.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0 넣었을 때 0 나와서 출발점이요. 일단은 0,0이라고 일단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리 함수의 시작점 아니면 이제 꼭지점이라고 불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a가 양수일 때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알고 있잖니. 그래서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는 뭐 여기 a에다가 1 넣은 거나 뭐 2 넣은 거나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는 루트 ax처럼 생겼어. 마치 2차 함수의 어떤 일부분에 y는 x 대칭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잘 봐봐. 얘가 지금 y는 루트 x잖아. 근데 만약에 이 값이요 안에 a의 값이 더 커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4x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면 돼? 얘 1 넣었을 때 몇 나오냐? 1 나오죠. 얘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2 나오죠. 루트 4니까 1 넣으면 2 나오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 마찬가지로 더 커지면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조금 써주실 게 뭐냐면은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절대값 a야? 왜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 가서는 절대값 a가 클수록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쓸 거예요. a가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짐. 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자, 내가 이제 이러한 무리함수를 가지고 조금 장난 좀 쳐볼 건데요. 첫 번째 할 거 먼저 y축 대칭부터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유리함수에 이어서 무리함수도 뭐 y축 대칭, x축 대칭, 즉 대칭 이동이 굉장히 많이 쓰여.
y축 대칭하면 어디 보호 바뀌냐? x 보호 바뀌죠. 따라서 y축 대칭하면 y는 루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a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무리함수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y축 대칭에 대해서 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루트에 마이너스 ax의 그래프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발점은 바뀌지 않지. 시작점만 바뀌잖아요. 꼭지점은요. 자, 두 번째 또 가지고 봅시다. 자, 이번에 내가 뭐 할 거냐면 x축 대칭도 한번 시켜봐요. x축 대칭 시키면 어디 부호가 바뀌어? y 부호가 바뀌죠. y 부호가 바뀌면은 마이너스 y는 루트 ax니까 y는 마이너스의 루트 a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얘를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자, y는 마이너스의 루트 ax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만 더 배우면 무리함수 끝이에요. 이제 자 봅시다. 세 번째 뭐 할 거냐면요 원점 대칭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원점 대칭은 x 부호도 바뀌고 y 부호도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ax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원점 대칭은요 x 부호도 바뀌고 y 부호도 바뀌지 않니?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돼? x축 대칭 시켰다가 y축 대칭 시켜도 상관없죠. 또 반대로 y축 대칭 시켰다가 x축 대칭 시켜도 상관없지. 왜? 어차피 두 번 다 바뀌니까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든 얘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든 뭐 어차피 다 똑같은 그래프 나와. 그래서 원점 대칭한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ax 되겠어. 됐니? 자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대충 좀 감이 오죠.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감이 와.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네가 조금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더 빨리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더니요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책에서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다른 참고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너네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고요. 얘를 너네가 약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시작점이 0,0이죠. 0,0이지. 얘는 몇 사분면이야? 지금? 1. 얘는 2, 3, 4죠. 그래서 얘네가 결국 옮겨지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너희가 약간 사분면의 개념으로서 조금 그려주시면 사분면의 개념으로서 그려주시면 되겠다. 근데 봐봐. 사분면이라고 하면요. 특히 이 1사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 y좌표가 플러스인 거잖아. 또 2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인 거잖아. 근데 뭐 사실 이것만 보자마자 x 플러스 y 플러스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호 정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써드릴 테니까 여기다 써놓으시고 이걸 조금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x의 부호는요 너네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x 앞에 개수 보세요. x 앞에 개수의 부호가 봐. 일단 이해 안 되시더라도요 일단 조금 써놓으세요. 바로 알려드릴게. x의 개수의 부호.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 y 좌표는 뭐 쓰시냐면요 루트 밖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일단 써놔. 루트 밖의 부호라고 일단 써보세요. 자 갑니다.
x 앞에 부호 뭐야? 양수죠. 왜? 우리 a 이미 양수로 하기로 했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x 앞에 부호 얼마야? 양수. 또 루트 밖에 부호. 루트 밖에 부호하면 지금 여기 플러스 1 생략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 1. 그러니까 출발점 딱 찍고 1사분면 방향으로. 이해돼? 자, 얘도 갑니다. x 앞에 개수 마이너스죠. 루트 앞에 부호 플러스 1 생략돼 있으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x 음수고 y 플러스야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래서 2사분면 쪽이다. 이해돼? 자, 얘 봅시다. 얘 x 앞에 개수 양수죠. a니까 양수야. 루트 밖에 부호 음수죠. x값 플러스 y값 마이너스 4사분면. 또 x 앞에 개수요 음수요. 루트 밖에 부호요 음수요. 3사분면. 이런 식으로 너네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겠어. 이래야 안 헷갈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분면의 개념으로서 너네가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지? 네, 연습 좀 합시다. 자, 적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자,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x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봅시다. 꼭지점부터 찾읍시다. 루트 안에 0 만드는 x의 값 0. 그때의 y의 값 0. 그러니까 0,0이 출발점이죠. 0,0이 출발점. 자, 그랬을 때 부호 찾읍시다.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루트 밖에 부호 플러스. 몇 사분면이에요 이거? 2사분면이죠? 네, x값 음수 y값 플러스니까 2사분면 이렇게. 끝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가 조금 연습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연습 끝이에요. 예성아, 안 돼. 잠들지 마라.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대. 잠들지 말래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잠들 수가 있니? 잘 이해하지 못한다잖아. 자, 그러면요. 이제 봅시다. 우리요. 뭐 사실 아주 간단한 무리 함수만 봤으니까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은 일반적인 무리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무리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일단 그렇게 써볼게요. 얘들아, 너네가 이제 일반적인 무리 함수를 보면요, 이 일반적인 무리 함수는 조금 어땠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로 유리 함수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이 무리 함수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요, 이 무리 함수를 조금 너네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는 너네가 이제 무리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자,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무리 함수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들아, 이게 쉬워.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는 게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그냥 저기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아요. 특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윤혁아 자지마.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평행이동의 관점부터 먼저 너희들이 조금 파악을 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익혀두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도 조금 연습 좀 해. 연습 꼭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예로써요, 1번은 어떻게 하는지 2번은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보여드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요, 먼저 이제 y는 루트에 ax라는 다음과 같은 무리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무리 함수는 어떻게 나타나지냐면요, y는
루트에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라는 꼴로 되게 많이 나와. 이런 꼴로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보자. 얘들아, 내가 얘를요 지금 평행이동 관점에서 철저하게 보시면은 지금 x 대신에 뭐 들어갔어? x 마이너스 m 들어갔지. 또 y 대신에 뭐 들어갔어? y 마이너스 n 들어갔죠. 왜 넘깁시면 y 마이너스 n이니까. 수진아, 너 저기 그 뒤에 보면 책상 있어. 저기 책상에서 빨리요. 네, 해놨잖아. 너네 졸릴까봐. 저 내 사달라고 그랬어. 아, 정상적인 화면 안 내려가네? 보시네요. 자,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결국요, 이 무리함수에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이렇게. 자, 봐봐. 그때 얘 꼭지점은요 이제 0,0인 건 사실 우리가 다 알아. 그랬을 때 지금 이 무리함수의 평행이동한 무리함수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일단 먼저 구하는 것부터. 꼭지점 구하는 것부터. 꼭지점 구하는 거 루트 안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얼마야? n이죠. 자, 루트가 0이면요 그때 y의 값 얼마야? n이죠. 이런 식으로 꼭지점 찾아주시면 돼. 알겠어?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0,0에서 m,n만큼 평행이동하면 다음 값이 되죠. 자,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가 m,n이니까요. 마치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그리듯이 너희들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 자, 여기가 m,n이고 점근선 그리듯이 그냥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려져. 이렇게 그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용하려고 돼. 이거 사분면 이용해야 돼서 그래요. 자, 볼까? 자, 그러면 봅시다. x 앞에 계수 얼마요? 플러스지. 왜? a 우리 양수라고 미리 하기로 했잖아. x 앞에 계수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 얼마? 플러스. 몇 사분면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조심. m,n을 기준으로 여기가 무조건 1사분면이니? 아니죠. 왜? 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사분면처럼 그냥 보겠다고. 그러니까 1사분면 위치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m,n에서부터 시작해서 1사분면 위치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얘 한 2개만 보시고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얘 2개만 보면 끝나요. 무리하니까.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y는 자, 루트에 3x-6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다음 같은 무리함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린다? 자, 꼭지점 몇 컴마 몇? 2,3이에요. 자, 찍어. x 앞에 계수 뭐? 양수. 루트 밖에 그 부호 뭐? 양수. 2,3에서 몇 사분면 쪽? 1사분면 쪽. 끝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림식으로 끝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3 나오네요. 자, 꼭지점 몇 컴마 몇? 2,3. 그렇죠. 2,3 나오죠. 자, x 앞에 부호 음수, 루트 밖에 부호 음수. 이렇게. 자, 그럽시다. 2,3 찍어요. 얘들아, x 음수고 y 음수면은 몇 사분면이냐? 3, 4분면이야. 3, 4분면만. 그치? 정인아, 자는 거 아니지?
뭘 아니요? 어디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제 뭐에 대해서 보는 거냐면 우리가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쉽죠? 이게 말 엄청 어렵진 않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그럼 무리함수의 거의 웬만한 문제들이 거의 다 풀릴 거예요. 다 풀릴 거야. 그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요 내가 똑같은 예제를 이용해서요 어떤 거에 대해서 볼 거냐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찾아드릴 거야. 자 보겠어. 자 봅시다. 정의역 구하면요 정의역이 뭐야? 루트 안의 식을 3x-6을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x가 뭐 나오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따라서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 정의역이 여기가 지금 딱 2잖아?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가 지금 정의역일 수밖에 없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치역 볼게요. 치역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넘기시면 y-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따라서 y는 뭐가 나와?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치역은 3보다 여기가 딱 y일 때가 3이니까 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정역이 이쪽이고 치역이 이쪽이니까요. 함수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여기는 못 넘어가? 마찬가지로 밑으로도 못 가요. 이해돼요? 조금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잘 쓰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자 예전 볼게요. 여기서의 정의역 구해주시면요. 여기서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뭐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돼서요. 넘기시면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네요. 즉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네요. 즉 얘가 정의역이에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치역 구해주시면 치역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겁니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정역이 이쪽이고 치역이 이쪽이니 그릴 수 있는 무리함수는 다음과 같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못다요. 이렇게까지 하면 끝입니다. 무리함수는 다 끝났어요. 자, 근데요, 이것 좀 봅시다. 어제 우리 이제 전액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근데요, 뭐 알겠대. 이제 다 알겠대. 이거나 뭐 다 알겠고, 자기는 뭐 이거를 조금 이용하고 싶대. 이게 쉬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걔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근데 꼭지점이요, 뭐 4,1이래. 4,1인 거 제가 찾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9호까지 전부 다 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대. 이게 몇 사분면이냐? 4사분면이죠. 근데 이제 얘가 하는 말이다. 꼭지점에서 4사분면이면은 1로 가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얘가 그래프가 아니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나중에 헷갈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 절대 이거일 수밖에 없는 이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결국 무리함수라는 게 뭐의 역함수였어?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그랬죠. 2차 함수의. 그러면은 2차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2차 함수 모양이 나타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1사분면일 때부터 볼까요? 너네가 1사분면일 때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둘 중에 뭐가 2차 함수 모양이냐? 라고 하시면 당연히 얘가 2차 함수 모양이죠. 너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본 적 없잖아. 왜? 얘는 2차 함수 뭐야?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일부 아니야? 일부. 그러니까 얘가 무리함수가 될 수 없어. 따라서 무리함수는 y는 x 대칭처럼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요. 얘가 무리함수냐 얘가 무리함수냐라고 따지시면은 얘가 지금 이차함수의 일부죠. 그러니까 뭐가 무리함수일 수밖에 없냐면 얘가 무리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헷갈리지 마. 마찬가지로 이제 걔가 했던 말 질문해볼게요. 봐봐. 얘가 무리함수냐 얘가 무리함수냐라고 보시면 지금 얘는 이차함수의 어떤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무리함수 마치고 자, 문제 봅시다. 쉬운 거 볼까요? 쉬운 거? 근데 유리함수랑 겹치면 또 안 되니까. 유리함수랑 겹치면 안 되니까. (515번) 할까요? 515번? 250에 515번? 없냐? 네. 열번. 제가 아까 방금 이거 쳐다본 거 영상에 못 자르나? 저거 그런 거 할 줄 몰라. 내가 영상 자르고 그런 거 할 줄 알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 아, 응이야? 515번 한번 해보세요. 언제 와요 대체? 그냥 불러왔어요. 녹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 그냥 들어가. 아, 힘드네. 힘들 수 있다. 그냥 31일 날 와. 알아요. 왜 그거 해야지. 트립 트립. 싫어요. 기숙사에서 안 내보내줘요. 일요일이 30일이던데? 네. 그렇죠. 네. 일요일 날 그렇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일요일 날. 그러면 약속대로 이거든요. 받는 그렇게 해줘야 일요일 날 뭐 사오지? 초콜릿. 아 초콜릿. 그거면 돼? 아 초콜릿 너무 좋은데. 저는 햄버거 세트로 할까? 너무 좋은데요? 롯데리아? 너무 좋은데 여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아이스크림도 사주세요. 같이 쿠폰을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뽑기 해야겠다. 뽑기. 뭐? 얘나 우리는 월요일 날 합시다. 쿠폰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저 우리 월요일 날에 딱 우리는 딱그 할로윈 데이 있네. 그렇죠? 월요일 수업 7시, 9시. 7시죠. 시점이. 이제 7시요. 근데 박사인가? 7시가 아니라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야 9시 올래? 진짜. 뭘 좋아?
하면서 올려주려고 했는데. 때리라고 맛있어. 자, 봐라 얘들아. 자, 봅시다. 유민아,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쉽게 안 나와. 그냥 문자로 나와. 루트 안에 0 만드는 x가 얼마? a분의 9죠. 그랬을 때 y가 b죠. 그러니까 꼭지점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써야 돼. 하나도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a분의 9, b 뭐 이렇게 써놓으시나? 그런 다음에 점점점 자 봅시다. 문제에서요 A가 0보다 크대요. 그치? A가 0보다 크대? 자 X 앞에 계수 얼마? 마이너스죠. 왜? A가 양수니까. 루트 앞에 부호 얼마? 플러스 몇 사분면이 이거? 2, 4분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요 내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래. 그럼 당연히 이제 정의역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뭐 설마 여기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래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자 그때 뭘 알려줬니? 최대값 알려줬지. 그러면 둘 중에 언제일 때가 지금 최대요?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얼마? 마이너스 4,5. 또 이 점의 좌표 얼마? 0,1. 따라서 이 무리 함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4,5를 지나고요. 몇 컴마 몇을 지나? 0,1을 지난다라고 하시면 우리 b의 값과 a의 값 전부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집어넣읍시다. 먼저 이걸 넣어야 조금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없어지니까 루트 그러면 3 플러스 b가 y 값이 1 나오네요. 1.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b의 값은요 마이너스 2 나오네요. b의 값이 마이너스 2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거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5 나온대요. 그럼 5는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으시면 루트에 9 플러스 4a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는 것까지 확인되겠어. 그러면 루트에 4a 플러스 9가 넘어가시면 7 나오고요. 뭐 맞아 이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4a 플러스 9는 제곱하시면 49 나오고요. 4a는 40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a는 10 나오겠네. 뭐 구하시래? a 플러스 b 구하시래요? 자 그러면은 10 마이너스 2니까 정답 8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지 정인아? 잘. 왜 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번 푸시냐면요. 519번에 1번 해보세요. 519번에 1번. 519번에. X축 3, Y축 마이너스. 하면 하고 또 Y축에 대해서 또 그치? 그치 하면 마이너스 4,1을 치. 자 봅시다.
내가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를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겠대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y 대신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y 플러스 2는 그렇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2고요.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뭐하래? y축 대칭 시키라고 했으니까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니까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어져요. 자 이렇게 했더니요. 얘가 뭐래? 마이너스 4,2 지난데요. 대2 2 플러스 2는 4 나오고 루트에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4 빼기 3이니까 그냥 k 플러스 2 나오네요. 따라서 얘가 4 나오려면 16 나오면 되니까 k는 14 되겠습니다. 그치?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은 직접 대입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더라. 그냥 여기 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256페이지 보시고요. 256페이지에 528번 봅시다. 528번. 528. 쓰잖아. 뭐라고 써놨어 이거? 거기다가.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들만 골라서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거 복습하신 다음에 앞에서부터 천천히 푸시면 나머지 것들도 괜찮을 겁니다. 자 봅시다. 꽤 어렵죠? 자 봐봐 얘들아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1,2점.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0,3이죠. 여기까지 다 구해놨니? 얘가 뭐래? 이차함수의 역함수래지. 그럼 이게 지금 뭐야? 꼭지점이죠. 그러면은 2차 함수 얘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2,1이죠. 왜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나? 네, 3,0을 지나죠. 가겠습니다. 꼭지점이 2래요. 1이래요. 3 넣었을 때 a 플러스 1이 0이래. 그이시면 정답 2 나옵니다. 됐어?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좀 내볼게. 자, 나의 풀이에서 이게 지금 맞니? 맞아요? 라고 하면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요. 왜 맞아 이게?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이게 맞는 거니? 라고 하시면 그거 너희들이 찾아내야 무리함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도 딱 성립하는 거야? X는? 그래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이 조건이 없잖아? 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풀면 틀려. 이렇게 풀면 틀려.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얘들아 여기가 지금 원래 뭐냐 여기가 B였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결국 X는 B가 뭐가 돼? 2차 함수의 축이 되지. 2차 함수의 축이 되잖아. X는 B가요. 왜?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X가 지금 B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축 위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생기던지 간에 이렇게 생기던지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던지 간에 꼭지점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해? X좌표가 얼마야? B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엄마 이제 돼? 왜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이요. 얘의 역함수고 하면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무리함수에서의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니? 근데 자 내가 말했어. 모든 무리함수가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아니라 그랬지. 왜요? 여기가 무조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얘가 어떻게 가져온 거일 수도 있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내가 꼭 여기서부터 해야 역함수가 존재하니? 그건 아니잖아.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해도 얘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존재하잖아요.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어떤 y는 x에 대해 대칭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y는 x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럼 문제. 얘들아 얘가 지금 2차 함수에 얘를 y는 x 대칭하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니? 아니잖아요.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확실하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좌표가 바로 이거입니다. 왜? 지금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말이 돼? 그래서 이 조건이 없다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됐었어. 근데 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풀이로서 우리가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뭐 역함수는 그렇게 별로 안 어려워요. 무리함수 역함수는 안 어려우니까. 몇 분이냐? 42분이요? 우리가 259페이지 펴봅시다. 259페이지. 한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으로 딱 몇 가지만 필기 하시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무리함수도 끝나고 다 끝나고. 대담아 놀러 간다 이제. 아니면 딱 하면 끝나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가 됩니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가 됩니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조금
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너희들이 크게 두 가지 규칙을 조금 지켜주셔야 돼. 크게 두 가지 규칙을 조금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규칙. 자, 무분별한 판별식 금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써놓으세요. 아마 문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이해가 될 테니까 일단 좀 써놓아. 무분별한 판별식은 조금 금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얘는 너네가 그래프 보면서 그리는 그래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그 535번에 있는 거를 예로 써드릴 테니까 얘들아 이거는요 거기 그 노트에다가 그대로 너네가 따로 옮겨 적어놔. 자 보겠습니다. 문제도까지 다 써드릴게요. y는 루트 x 플러스 1과 y는 루트 x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k의 교점의 개수가 나오면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날 때 하나. 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 하나. 하나.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옆에다가 그려 놓으시고요. 그래프를 꽤나 자세히 잘 그려야 돼. 꽤나 자세히 잘 그려야 되고요. 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겠네요. 마이너스 1,0. x가 0 넣었을 때 1 지나니까 0,1 지나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무리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 안 적어졌는데 얘들아, 그래프 보면서 상황 판단하시라고 했잖아. 근데요 당부 드릴게. 이것도 밑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제발 당부 드리는 거예요. 나의 그림 시력을 믿지 말라. 아,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그림 실력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림 시력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잘 그려도요. 왜냐면 너네가 무리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지? 여기 정확하게 몇 콤마 몇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자세하게 그릴 수 있지만 무리함수는 이게 그림의 개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네가 그림들 막 그려보시면은 이게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림 실력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금 식으로 너네들이 푸셔야 되고 식과 더불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프를 딱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 건데요. 지금은 쓰지 말고 보기만 해. 썼다가 다 지울 거야. 틀린 풀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째랑째랑 교점의 개수니까요. 루트 x 플러스 1하고요. x 플러스 k의 교점의 개수죠. 자,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 뭐 해주면 되니? 제곱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은요. x제곱 플러스 2k x 플러스 k 제곱 나오고요. 자, 그래서 x제곱이고 플러스에 2k 마이너스 1 x에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은 0까지 나와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2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뭔 생각하냐면은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해서 판별식 쓰시면 2k-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이시지?
그래서 그리고 얘가 어쩐다고 0보다 크다고. 자, 그래놓고 보면요. 얘가 쭉 계산하시면 나중에 결국 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가? 이것보다 작다 나올 겁니다. K가 4분의 5보다 작다 나올 거야. 계산하시면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봐. 근데 이래 놓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K가 4분의 5보다 작다 딱 쓰시면은 책 봐라 답이 틀리죠. 그쵸?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분별한 판별식 금지라는 게 이런 거 하지 말고 판별식은 아니라 웬만하면 여기서 어떨 때만 쓰시냐면은 중근일 때만, 즉 접할 때만 쓰세요. 접할 때. 중근일 경우만 너희들이 조금 쓰시면 돼.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래프로서 풀 거야. 우리가 아까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4분의 5보다 작다 나왔지. 그럼 0일 때는 당연히 몇 나오겠니? 4분의 5 나오겠죠. K값이. 그래서 얘가 접할 때가 K값이 4분의 5예요. 접할 때가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1이면서 딱 이 무리함수에 접할 때 얘의 K값이 뭐야? Y 절편이죠. 이때가 y는 x 플러스 4분의 5예요. 딱 이렇게 접할 때가. 그래서 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 게 여기가 이제 y절편 여기가 지금 4분의 5잖아. 이것보다 작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 작기만 하면은 한 점, 두 점에서 만나죠. 한 점, 두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작기만 하면은. 그래서 근데 아니 왜 도대체 작을 때 계속 두 점인데 그럼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얘들아 여기 이렇게 있어도 이런 식으로 생겨도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니? 아니죠. 근데 왜 아까 판별식에서는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나와? 라고 하시면요. 봐봐요. 내가 아까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얘를 뭐 해줬어? 제곱해줬지. 근데 얘에 대한 치역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제곱함으로써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함수에 대해서 제곱한 이 반대의 경우까지 동시에 같이 생각해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여기서 한 점, 두 점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이해됐지? 그래서 판별식은요 딱 너네가 언제만 쓰시면 되냐면은 딱 이렇게 접할 때만 쓰시고 나머지는 죄다 다 그래프 그리시면서 푸시면 돼. 자 봐봐. 그러면은 4분의 5보다 확실히요 이 4분의 5보다 작기만 하면 한 점,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 그쵸? 여기 마이너스 1,0나 이 꼭지점을 딱 지날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때의 K 좌표만 내가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K의 값 얼마야? 1 나오죠.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좌표는 K는 Y절편은 4분의 5보다 작아야 되고요.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딱 같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끝점이니까.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냐면은 K가 몇일 때야? 4분의 5일 때죠. 자, 봐봐 얘들아. 또 이러면서요. K가 여기가 딱 1일 때잖아. 1보다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나? 마찬가지로 1보다 작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죠. 또 한 점에서 만나지. 또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어쩔 때 K가 1보다 작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봐봐. 아예 안 만날 때는 언제야? 이 4분의 5보다 더 위에 있다. 아예 안 만나잖아. 그렇죠? 아예 안 만나게 되죠. 왜 얘랑 지금 만난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일 때 만나지 않으면 K가 4분의 5보다 클 때는 아예 만나지 않더라. 그래서 무리함수에서의 무분별한 판별식은 정말 위험해. 그러니까 딱 중근일 때만 너네가 찾아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래프 보면서 상황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3분인데 영상. 그래요. 우리 예담이랑 희정이 내일 수학여행 가니까 오, 짱이다. 네. 재밌겠다. 아니 애기들이야 애기들. 벌써 갔다 온 무럭무럭 먹으려고 있는데 전라고는 뭐예요? 전라고는 사람이 아닌 거죠.